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고 전 대법관은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중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재판 개입 의혹이죠. 네.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17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고영한 이 처장은 처음에 2011년부터 1년 동안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합니다. 처장 밑에. 예. 그걸 하고 나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되죠. 그동안에는 이제 법원행정처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한 3년 약 3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같이 이제 재직한 그런 관계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특히 이제 처장을 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인데요. 예. 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말이죠. 먼저 정은호 게이트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것이 다른 법관들에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제출된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밀 이런 것들을 빼낸 의혹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2016년에 부산 법조비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문모 판사라는 사람이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이 재판 내용을 누설하고 그와 결탁해서 편의를 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당시에 추진하던 상고법원 이것이 영향을 받을까 봐 이것을 무마하려 한 행동. 그래서 당시 부산 고법원장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뭐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판사 블랙리스트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법관을 사찰하고 또 불이익을 줬다는 이런 것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자면은 그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심을 맡았었습니다. 그걸 맡았을 때 고용노동부에게 좀 유리하게 예. 편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혐의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네. 오늘 출석 당시에 이제 특별히 이 혐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한창 조사가 진행 중일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까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임종원 차장 여기가 공소장에 보면은 18번 여기에 고영한 처장이 등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의 지금 구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공소장에 고영한 처장이 18번 등장한다. 여기에 대해서 캐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캐물으면서 임종원 차장에게 지시를 했는지 내지는 공모를 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예, 또 예.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캐묻게 될 겁니다. 예. 지금 뭐 검찰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어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좀 가능성을 높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먼저 박병대 전 대법관, 박병대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혐의 사실을 뭐 전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있는 예.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박병대 처장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고영한 처장의 전임자입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제징용 소송이라든지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진당 소송 등등등등 예. 법관 사찰 이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임종원 차장과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또 그리고 관련 판사들만 해도 80여 명 이상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 판사들이 상당히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든지 재판 개입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고 보는데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인을 하기 때문에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영한 처장 물으셨는데 고영한 처장도 사실은 박병대 처장만큼 거의 혐의가 그보다는 좀 적긴 합니다만은 거의 못지 않거든요. 특히 예, 예. 이 판사 블랙리스트가 새로 나왔는데 이 판사 블랙리스트 거기에 결재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고영한 처장의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양승태 처장도 결재를 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판사 유감이라고 하는 글을 쓴 문윤석 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그 세월호법을 재촉하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글을 쓴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법원행정처의 어떤 그 업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뭔가 반대를 한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영한 처장이 당시에 결재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높다. 점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지금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도 이제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잊을만 하면 다루게 되는 글쎄 것 말입니다. 같은데 예. 그렇죠. 이번에는 심지어 현직 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래서 음주운전 그러면 음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립성 같이 중립적인 말이다 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주치운전이라고 주치폭행, 주치운전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예. 지금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즉 주치운전으로 또 이제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예. 이 판사는 충청권 지역의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인데요. 이제 서울에 와서 음주운전한 것은 강남 지역입니다. 얘기에 의하면 뭐 본인의 어머니의 차를 몰고 가다가 예. 0.05 정도 그러니까 면허 정지 수준이죠. 예, 적발이 됐다는 것인데요. 글쎄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윤창호법으로 굉장히 지금 이 음주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문제가 많이 받고 있고 있잖아요. 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예. 현직 판사가 이렇게 또 음주운전을 적발됐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실망도 있고 비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사에 대해서 처벌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징계죠. 일단은 먼저 뭐 징계를 말씀드리면 판사의 우리가 뭐 그 탄핵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파면 이런 것들은 판사를 이렇게 징계에 의해서 파면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장이 1년까지의 정직, 그다음에 징계, 감복 이 셋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법관 징계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얘기하면 지방법원의 그 법원장이 먼저 이제 징계 청구를 합니다. 예. 대법원의 윤리관실에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대법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요. 예. 또 이제 그 징계와는 별도로 도로교통법상의 형사처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받게 될 텐데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최장이 1년까지의 정직인데 말이죠. 네. 거기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판사가 이렇게 술을 먹었을 때는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징계를 말이죠. 이런 생각은 좀 나오네요. 예, 뭐 안타까운 부분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이뿐만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이제 무리를 빚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예. 0시 45분이었다고 그래요. 청운동 주민센터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청와대 앞에. 여기에서 이제 적발이 됐다고 그러는 건데요. 어떻게 적발이 됐냐면 그 차가 이제 가는데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고 뭔가 그 술 먹은 것 같은 그런 정황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2 경비단이라고 청와대 그 주위에 지키는 거기서 보니까 아무래도 음주운전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센터 이제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출두를 해봤더니 이제 이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이제 운전을 한 차량이더라 이렇게 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적발이 됐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대리운전 기사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알아보니까 사실 이제 100m 정도를 운전했다고 그러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거기까지 가느냐고 운전을 했다. 말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주치 정도가 심해요. 0.120.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인 거죠. 정지가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그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임종섭 실장이 또 보고를 했고 문 예, 대통령께 문 대통령께서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